안녕하세요. 대부분은 신장 건강에 좋다고 하면 그냥 채소 몇 가지를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저 같은 연구자들은 그냥 좋은 음식 정도 알아내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집요하게 더 좋은 식품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30년간 신장을 연구해온 박성민 박사인데요. 실제로 신장을 다시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신 신장에 좋은 음식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물만 많이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해독 기관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180리터나 되는 혈액을 걸러내면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신장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짠 음식, 가공식품, 스트레스가 신장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특별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신장을 되살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연구와 사례를 통해 확인한 3가지 음식을 3위부터 1위까지 공개하려 합니다. 이 음식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소변에 생기는 거품도 줄어들고 다리 부종도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혈압까지 안정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방식으로 신장 건강을 챙기고 계신가요? 얼마 전 제 지인의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이셨는데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다리가 자꾸 붓는 증상 때문에 걱정이 크셨어요. 가족들은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저는 일상 속 작은 변화를 권해드렸습니다. 생강차를 하루 2잔씩 드시고 빨간 파프리카를 자주 식탁에 올리고 간식으로 크랜베리를 챙기시라고 한 거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흔한 음식들이 정말 도움이 될까 싶으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런 음식들의 놀라운 힘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2달 정도 지나자 놀랍게도 부종이 가라앉고 소변 거품도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더 큰 안심을 하게 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긴 것 같다고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음식은 그냥 좋은 음식이 아니라 신장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주는 특별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 조금만 참고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을 살리는 대표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 3가지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3위는 생강입니다. 생강을 신장의 엔진오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생강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강력한 항염작용을 해서 신장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장이 제대로 일하려면 깨끗한 혈액이 원활하게 흘러야 하는데 생강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2024년 발표된 국내 연구에서 생강 섭취군은 신장 기능 지표가 뚜렷하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크레아티닌 수치가 개선되고 단백뇨가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어요. 제가 만난 김영수 62세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약해져서 고생하고 계셨는데 생강차를 꾸준히 마신 뒤 얼굴 부종이 줄고 혈압도 안정되었거든요. 생강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얇게 썬 생강을 뜨거운 물에 10분간 우려내서 차로 드시면 됩니다. 하루 2-3잔이면 충분해요.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시고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한 잔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생강이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만큼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평소 생강을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요리에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차로 우려서 드시는 것이 신장에는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2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빨간 파프리카예요. 빨간 파프리카를 신장의 방화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캡사이신과 리코펜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이 신장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하거든요. 게다가 저칼륨 식품이라서 신장의 부담도 적어요. 중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조사 결과를 보면 빨간 파프리카를 자주 먹은 사람들이 만성 신장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더욱 중요한 결과였어요. 제가 상담한 이준석 57세님도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준석님은 당뇨로 인한 신장 문제를 겪고 계셨어요. 단백뇨가 계속 나오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검사 결과를 받으셨거든요. 그때 제가 빨간 파프리카를 매일 섭취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채소가 뭔 도움이 되겠냐고 하셨는데 3개월 후 검사에서 단백뇨가 확연히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빨간 파프리카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샐러드나 주스로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일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특히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하시면 리코펜의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파프리카 반 개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엔 조금씩만 드셔보세요.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다른 당분이 들어간 채소보다 파프리카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은 파프리카를 반찬으로 자주 드시나요? 보통 요리할 때만 넣어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생으로 간식처럼 드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드디어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바로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를 신장의 해독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작은 열매 안에 들어있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특별한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독소 배출을 도와주고 소변 거품을 줄여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브라질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크랜베리를 섭취한 만성 신장병 환자들의 혈중 독소 농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특히 요독소라고 불리는 해로운 물질들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는 신장의 해독 기능이 실제로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상담한 박정희 71세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님은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가끔 혈뇨까지 나와서 많이 걱정하고 계셨어요.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때 저는 크랜베리를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고 떫은 맛 때문에 드시기 어려워하셨어요. 하지만 조금씩 적응해 가시면서 꾸준히 섭취하셨죠. 4개월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소변 거품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혈뇨도 거의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크랜베리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하루 10알에서 15알 정도의 신선한 크랜베리를 드시거나 100% 주스를 150ml 정도 마시면 좋습니다.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크랜베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 말기 단계에 있는 분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 그리고 신장 결석이 있는 분들은 섭취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크랜베리의 산성 성분이 일부 상황에서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크랜베리를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것 같으신가요? 신맛이 부담스러우시면 요구르트에 넣어서 드시거나 다른 과일과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3가지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생활 속에서 반드시 함께 지켜야 할 습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생활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음식들만 드셔도 좋지만 이 습관들을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몇 배로 커집니다. 가장 먼저 나트륨 줄이기입니다. 짠 음식은 신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국물, 찌개, 김치, 젓갈 같은 음식들이 모두 나트륨 덩어리거든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은 2000mg인데 한국인들은 평균적으로 그 2배 이상을 섭취하고 있어요. 나트륨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 대신 허브나 레몬즙으로 간을 맞추시면 훨씬 건강해요. 마늘, 생강, 후추, 로즈마리 같은 향신료들을 활용하시면 짠맛 없이도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평소 짠 음식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신장이 제대로 일하려면 적절한 수분이 필요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양입니다. 너무 적어도 안 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것도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루 8잔 정도를 여러 번에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한 컵씩 2시간 간격으로 마시시면 돼요. 그리고 소변 색깔로 수분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연한 노란색이 나오면 적당한 거고 너무 진하거나 투명하면 조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몇 잔 정도 드시나요? 갑자기 늘리시기보다는 점차 늘려가시는 것이 몸에 무리가 없어요. 3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신장에 천적이에요. 흡연은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혈액 공급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신장이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되죠. 과음은 탈수를 불러와서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으시는 게 최선입니다. 술은 하루 1~2잔 이하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이틀에 1번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맥주보다는 적포도주가 신장에는 상대적으로 덜 해롭습니다. 지금 흡연이나 음주 습관을 줄이고 계신 분 계신가요? 갑자기 끊기 어려우시면 천천히 줄여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4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이 신장에 좋다는 것은 많이 아실 텐데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격한 운동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노폐물들을 신장이 처리해야 하거든요. 가장 좋은 운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주 3회 이상 30분씩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특히 걷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신장 기능 향상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운동을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운동 강도보다는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서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이것이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는 할 수 있어요. 명상, 독서, 산책, 음악 감상 같은 자신만의 해소법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도 필수예요. 잠을 잘 때 신장이 회복되고 재생되거든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어떤 방법을 즐겨 활용하시나요?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은 음식과 함께 반드시 실천해야 효과가 커집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장을 살리는 3가지 음식과 5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생강, 빨간 파프리카, 크랜베리라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 신장에 이렇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그냥 물만 많이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수분 섭취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신장을 되살리려면 오늘 소개한 것처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잘못된 상식에만 의존하면 신장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짠 음식을 계속 드시고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담배나 술을 과도하게 드시면 결국에는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다리가 붓고 혈압이 올라가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심한 경우에는 투석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음식과 습관을 함께 실천하시면 전혀 다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소변 거품이 줄어들고 부종이 가라앉고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전체적인 컨디션까지 좋아지죠.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몇 달 후에는 감사 인사를 전해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추천한다면 바로 소금 줄이기입니다. 내일부터 국물 요리를 드실 때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드셔보세요. 이것만 해도 한 달 후에는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소개한 3가지 음식 중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생강부터 시작해보세요. 생강차 한 잔으로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과 혈당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당이 불안정하신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내용이에요. 신장과 혈당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2가지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음식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실 건가요? 생강차, 빨간 파프리카 샐러드, 크랜베리 주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실천하기 쉬우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시작이 큰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이 아직 작아서 이런 건강 정보를 다음번에 또 찾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 놓으시면 영상을 찾기 쉬워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